안녕하세요. 쉼표 하나의 정하나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마음 챙김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마음 챙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내 마음이 떠난 채로 살아가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가 지금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내 머릿속에는 어제 못한 과제, 지난번에 싸웠던 일, 혹은 주변에 보이는 다른 것들에 내 주의가 빼앗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을 놓쳐버린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주의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의 제일 첫 번째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일 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마음 챙김은 이렇게 내가 지금 경험하는 바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제일 첫 번째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주의를 집중해서, 세 번째 그것이 하나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즐겁게 놀이를 통해서 연습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이가 만약 10살이라고 친다면 이 아이가 살아갈 20년 후 2040년도가 되겠죠. 그때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살아가지만 이 아이들이 더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지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동시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이기도 하죠. 바로 감성이에요. 그리고 공감의 지능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지?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떤 마음이지?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잘 돌보고 타인도 배려하는 그런 지능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자기의 사랑, 그리고 자기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배려. 그래서 이러한 감성적인 공감 지능을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 챙김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맥락적 사유 지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또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 자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인식과 통찰과 이러한 맥락적인 사유 지능도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잘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이 능력도 마음 챙김에서 함께 다뤄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서는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의 불편감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이 신체적인 감각에서 와요. 우울할 때 식욕이 없어진다. 또 어떤 아이들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배가 아프다. 그래서 내 피부 안에서 일어나는 내 감각적인 신체의 감각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볼 수 있는 몰입의 상태가 또 필요하죠. 이런 마음 챙김의 태도가 실제 이런 신체적 감각 지능에 도움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보다 창의적인 영감 지능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제한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제한을 뛰어넘은, 그래서 우리가 지평선 너머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창의적인 영감 지능, 우리가 창의력, 누군가는 직관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마음 챙김의 알아차림의 요소들로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마음 챙김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외부의 스트레스 자극이 느껴지면 그대로 반응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 현재 순간의 경험, 예를 들어서 내 호흡의 느낌 혹은 주변의 소리, 내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을 훨씬 더 명료하게 볼 수 있는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몸의 감각이 일어날 때 곧바로 말과 행동을 막 드러내기보다는 잠시 멈추어서 돌아보는 신호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즉, 이게 자동 반응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동 반응성은 줄어들고
아이들로 하여금 내 몸의 안과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처한 상황을 이제 보다 뚜렷하고 여유 있는 공간으로 보다 보니 나에게 도움되는 행동이 무엇일까?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지혜와 친절함으로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아이들은 내 몸을 돌보고 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감까지 배우게 되니 사실은 이 돌보는 마음과 연결되는 이 마음의 성질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상에서 흘러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아이들의 행복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급감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치보다는 왜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춰졌을까? 잘 보시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을 위해서 이제 관계적인 가치보다는요, 물질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훨씬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 혹은 내 주변 친구,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 우정, 신뢰, 믿음이라는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물질적인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다 이 물질적인 가치와 그리고 어떤 불평등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삶의 만족도도 또 낮아졌다 보니 편견과 낙인 찍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는 마음 챙김의 태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더욱 가르쳐주고 물려주어야 할 유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마음 챙김을 위해서는 먼저 마음 챙김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의 건강한 상태 혹은 마음의 편안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동양의 명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명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제한된 생각이 있어요. 눈을 감아야 된다. 다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꼭 정해진 시간과 그 다음에 어떠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걸으면서도 먹으면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내 몸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단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몇 가지 좀 고려를 할 부분은 있어요. 이 아이들의 특성이 무엇일까 한번 친절하게 바라본다면 제일 첫 번째, 언어라는 것의 한계를 돋기 위해서는 보다 상징, 은유를 활용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또 두 번째는 보다 이 마인드풀니스에 대한 경험들을 일상생활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일상생활은 바로 무엇일까요? 놀이이죠. 그래서 익숙하고 보다 친숙한 놀이를 많이 활용을 해보시는 걸 권고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즐겨하는 익숙한 활동이나 놀이나 게임과 같은 자원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여기는 매체들이 많아요. 앱이나 유튜브나 VR이나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책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친화적인 매체를 또 활용을 해보는 것도 아이들을 위한 마음 챙김의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마음의 태도이죠. 그래서 어떤 기술보다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다룰 수 있는지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공간이에요. 문화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든지 교사이든지 혹은 누군가는 상담사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어른들부터 함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이와 같은 어른들의 태도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설명만 들었지 어떻게 해봐야지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들과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마음 챙김 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음 챙김 놀이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